것처럼 지금 다 나눠놨어. 그리고 내가 준 프린트 있잖아요. 그 프린트에 내가 이렇게 선으로 연 표시를 다녔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뒤로 쭉 넘기시면 3번 문제 보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얘를 활용해야 되는 건데 이 보기는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는 부지한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상황.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죠? 정상. 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현 시에서 상황 정선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는 무엇을 알려주는 보기예요? 주제를 알려주는 보기야.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 가이드가 된 겁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그렸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다 정서예요. 소망 플러스 소망이라는 정서가 들어가죠. 이렇게 상황 정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봄은 단순히 계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생각하는 일정한 공간,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린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유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정서예요. 여기까지 바람이니까 정서죠. 그런데 자유를 누리는 바람이니까 자유된 소망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자유가 부재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갖고 모두 상황과 정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대상이 부재한 상황,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자유가 부재한 상황. 거기에 대한 정석들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거는 보시면 돼요. 특별히 뭐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보시고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EBS에 나왔던 작품이어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지금 상황입니다. 누구의 상황? 시적 상황. 화자의 처지. 화자는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가운 상황이죠. 아주 오랜 차가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고도 뜨거운 가슴. 따라서 이 뜨거운 가슴을 화내죠. 보기의 설명대로라면 보기에서 이미 부재한 대상에 대한 그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가슴이라고 하는 게 부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구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일종의 열망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찌하리 이거 뭡니까? 소리. 그 다음 어둠의 창백한 뭐예요? 정말 안 하던 거라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 바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 꽃송이 대상입니다. 꽃송이 바다 깨물어 피 터진 입술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털어놓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이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입니다. 화자는 앞에 창백한이라는 수식어를 보시면 창백한 꽃송이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입술을 깨물어 피 터진 입술이잖아. 입술을 깨물어서 마지막 뭐를 주겠다? 피를 주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대상이 뭐가 없는 상태인 겁니까? 피가 없는 상태죠. 피의 부재. 피가 없는 대상에게 내가 뭐를 불어넣고 싶다? 피를 불어넣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입술을 뭐 하겠다고 했어요? 깨문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내 피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내 피 또는 나를 희생해서 반드시 살려야 될 존재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그러면 이 꽃송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부재하는 대상 이렇게 간 거야. 부재는 없는 거잖아. 꽃송이가 지금 뭐한 상태지? 청백한 상태잖아. 그럼 이제 그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거야.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해 돋는 아침에 뭐 하겠다? 죽어야겠다. 잘 보세요. 해 돋는 아침이지. 그럼 지금은 무슨 시간인 거예요? 밤인 거예요? 밤에서 뭐를 소망하는 거죠? 아침을 소망하는데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냐? 누가 피를 받아 살아나는 겁니까? 그렇죠. 꽃이 피를 받아 살아나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은 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아침입니까? 화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아침이죠. 그래서 보기의 설명에 따른다면 이게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정서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것 모두 다 잃고라도 반복되었고요.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잃고라도 내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라는 얘기고요. 요거 자기가 뭐 하는 날? 죽는 날이잖아요. 근데 다시 또 죽어서 다시 뭐 할 때까지? 살아서 다시 죽을 때까지. 한 번 죽었는데 또 살아서 다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내 모든 걸 잃고라도 영원히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1월 눈부신 모습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대상일 거 아니에요. 여기 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이 대상의 손길 앞에서 나는 뭐 할 거다? 울 거다. 이때 울음을 이렇게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지? 세모 쳐놓고 부적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굴 만난 겁니까? 님을 만난 거잖아. 님 앞에서 나 뭐 한다?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겠습니까? 님을 만난 감격. 됐죠? 왜냐하면 죽었잖아. 생명이 없는 존재를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뭐 했어? 살렸잖아. 살리고 그 대상 앞에 있지. 그러니까 그 대상을 만났을 때는 감격이 2배, 3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울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울어라를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영탄. 됐죠? 내 마음 가난한 건 임을 위해서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역시 서리법 쓰였습니다. 지금 서리법이 이렇게 해서 서리법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리법 쓰였습니다. 서리법 반복됐지. 문학에서 뭐 소설뿐 아니라 소설만 그런 거니까 시만뿐만 아니라 문학에서 반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작가가 반복을 한다는 건 의도를 갖고 작정한다는 거예요. 작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거든. 왜냐하면 천밖에 오잖아. 허접스러운 게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복을 안 합니다. 근데 반복을 한다는 건 반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의도를 드러낼 수 없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나오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 마음은 가난한 거니 그럼 이건 뭐냐면 화자의 처제. 나는 어떤 존재?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닐 수 있겠느냐? 그럼 나는 그 어떤 자랑과 선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이런 거 자기가 정말 가난한 개뿔도 없는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는 얘기지 이게 진짜 자기가 가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꼭 절대적 존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 앞에 일종의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됐죠? 그리고 뭐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해야 뒤에 님에게 주는 게 강조돼요.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이라고 합시다. 내가 여 앞에 섰어요. 난 돈 많은데? 나 돈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너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사랑도 줄게. 이거 미안해. 개뿔도 없어. 하지만 너에게 내 사랑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럼 그럴 때 사랑. 어떤 게 더 그 사랑의 가치가 부각됩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 돈도 주고 사랑도 줘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 맞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겸손함과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뭐 대조되는 거냐면 뒤에 줄 사랑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가볼게요. 의로운 아무것도 없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리고 소성은 대나무라는 피리뿐이죠.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보다 피리. 근데 이 피리가 어디서 자라는 피리냐면 여기에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자라는 피리입니다. 따라서 이 피리는 뭐를 먹고 자라는 피리야? 그러니까 이 대나무는 뭐를 먹고 자라는 대나무예요? 피를 먹고 자라는 대나무지? 근데 이 사람들이 피는 어떤 피야? 의로운 사람들의 피잖아. 그러니까 이 대나무도 뭐로 집약되어 있는 대나무에? 의로움으로 집약되어 있는 대나무지. 맞지? 그래서 이게 의임. 그러니까 정의임. 됐죠? 만든 피리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것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 피해. 됐죠? 자, 그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그러면 흐느끼는 이 피리는 누가 연주하는 피리예요? 첫 번째. 일단 누구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자연을 감각이니까. 자연을 감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화자의 정소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피리는, 그러니까 이 피리가 연주하는 아픈 가락은 첫 번째는 화자의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여기로 나온 대나무로 만든 피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겠어, 안 들어가 있겠어? 들어가야지. 두 번째는 저렇게 피 흘린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아픈 가락이 구천의 상호침을 임은 듣는가? 임에게 연주하는 이 노래를 임은 듣고 있는가? 미워하는 것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반복수였고요.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를 살아나 다시 제거될 때까지 이거 뭡니까? 영원이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지. 보시면 지금 요 영과 여기 얘와 얘가 구조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둘 다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못 잊힐 모습 어이하리야 어찌 하겠느냐 서리법. 자, 서리법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거고요. 마무리.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우는구나. 오케이. 거룩한 이름 대상이겠죠? 그 대상을 부르며 나는 운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뭐 그림, 사랑, 슬픔 이렇게 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역시 물어라 뭐예요? 그렇죠? 흐름을 이렇게 해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원래 시를 보잖아. 시를 보고 나면 항상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나서 그걸 꼭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문제를 푸니까 읽고 나면 그냥 읽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잡히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연습할 때는 꼭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 읽고 나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최소. 그래서 내가 거기 밑에 항상 네모칸을 쳐놓잖아. 그러니까 네모칸에다가 이 정도는 정리해줘야 돼. 뭐냐면 시의 전체 구도는 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인지 정리,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가 무엇인지 정리, 그리고 그 정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자연을 동원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리를 좀 해줘요. 그래서 내가 거기 정리해줬어요. 프린트 보시면 상황 정서, 그리고 상황에서 정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물 감각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본인들이 항상 한번 읽고 나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 정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작품 어렵죠? 왜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서 아까 보기에 4번 보기를 보시면 돼요. 4번 보기. 4번 보기를 보시면 3번 보기에서 내용이 추가되는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4번 보기.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발문을 보시면 발문에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기준. 이거 고라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는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3번 보기에서 뭐를 확인했냐면 구속을 막 이렇게 자유가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그거 연결하는 거야. 연결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다시 언어에 뭐 된다? 구속. 이 얘기구나. 여기서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육신의 자유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민주 자유할 때 그 자유가 아니라 뭐에 구속된다는 의미입니까? 언어에 구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언어의 한계. 됐죠? 근데 3번 보기에서 뭐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자유를 추구한다고 했지. 그럼 언어의 구속으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야? 벗어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시에 기존의 언어 이거네. 그럼 이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뭐야? 이거지. 여기서 뭐해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도를 하면 다 뭐는 거예요? 자유. 이렇게. 이거 근데 시도 되게 간단한 거 아니야? 봐봐.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는 시도한다고 했지. 그럼 이 시도는 기존의 언어 방식과 같은 거겠어? 다른 거겠어? 다른 거겠지.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 방식이 아닌 방식을 썼어? 그러면 그게 시도고 그럼 자유. 이렇게. 됐지? 그래서 4번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보세요. 일단 이 시도 기본적으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뭐예요?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4번 보기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언어에 의해서 뭐는 거냐? 언어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태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정서태도는 욕으로부터 뭐 하려고 한다? 벗어나려고 한다. 그게 바로 뭐냐? 기존 언어의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그럼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자유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걸 드러내기 위한 뭐가 있느냐? 자유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부도. 됐지? 이런 틀을 가지고 작품을 계속 보도록 하시면 좋아요. 오늘 왜 이렇게 큰 소리? 내가 아침부터 소파도 콧물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저기 저 담벼, 저 라일락, 그리고 저 별, 그리고 저 우리 집의 개똥 하나 여기 돼 있지. 자, 여기 봐봐. 담벼, 라일락, 별, 개똥. 전부 뭐지? 얘들이잖아. 그럼 뭐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 정서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 맞지? 그럼 기본적으로 저 자유는 다 어디 억압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언어에 억압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맞지? 그런데 화자는 그 언어의 구호로 또 뭐 하려고 했다고? 벗어나려고 했다고? 그러면 벗어나면 그게 뭐가 누리는 거라고?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럼 쟤들 요 언어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쟤들 다 뭘 누리는 거야? 자유를 누리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네. 이 자유를 누리잖아. 요 자유들이 전부 다 얘들인 거야.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자유예요. 됐지? 사실 여기까지만 파악하나? 그러면 그 4번 문제 답이 그냥 떨어져.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오케이. 네, 내 언어 속에 서라. 그리고 화자 보니까 봐봐. 서라라고 했잖아. 명령이지. 이거는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맞지?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뭘 반영하는 거야? 수학.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여기 와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공부하자는 걸 권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너네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나의 뭐가 반영되는 거야? 소망이 반영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때 내 언어 속에 서라라는 얘기는 소망을 반영하고 있으니 얘가 이거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저 내 언어 속에 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만의 언어 속에 서라.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요. 기존의 언어에서 내 언어로 통화하라. 이런 얘기지. 맞지? 얘가 뭐야? 포인트야. 정서태. 돼요? 이게 내 언어 속에서 그래서 잠깐만 여기 봐봐. 이거를 파악해도 4번 문제 답이 떨어져. 지금 화자가 대상을 불러들이는 곳 세 개가 어디야? 내 언어 속이지. 그치? 근데 거기 4번 선택지 가볼래? 4번 문제 선택지 한번 봐봐. 4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미리 한번 가봅시다. 이왕 뭐 보는 거니까 4번에서 가장 많은 오답으로 이거 골랐다는 거예요. 들게요. 보세요. 잠깐만, 이게 아니고 미안해.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문제. 미안. 3번 문제 나갈게요. 3번 문제. 잘못 얘기했다. 3번 문제 나갈게요. 3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는데 여기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 문제. 그죠? 보세요. 여기에서 요겁니다, 이거. 지금 이 문제가 발문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문제 감사한 내용을 묻잖아? 그러면 답을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가 뭐냐? 정석이야. 무조건 정서야. 이제 몇 번 돌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게 하나밖에 없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정서밖에 없어. 그리고 팩트. 다른 거 고민하지 말라. 시는 그냥 정서로 밀고 들어가는 거고 소설은 인물의 내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독서는 중심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 다? 정서야? 그럼 정서 갖고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올게.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 이건 맞아. 이건 정석 태도가 일치야. 왜? 같이 놀아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맞아. 정석 일치야. 자, 정서가 일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보는 거냐? 정서가 일치하면 그 다음에 팩트. 물론 나는 이 문제도 팩트로 접근하기보다 정서로 접근하면 답이 금방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있지? 담벽 안에서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자유물이지. 자유물은 화자에 뭐가 반영된다고? 정서가 반영된다고. 그러면 담벽 안에서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 어디에 들어가자는 얘기야? 담벽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지. 맞지? 자, 화자의 정서 담벽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맞아. 이게 왜 안 되냐면 화자는 이 담벽도 뭐 하려고 하는 대상이었어? 공유하려고 하는 대상이죠.
담벽은 처음에 열거된 걸 봐. 담벽, 그 다음에 뭐 해서 쭉 열거되는 존재들이겠지. 맞지? 아까 우리가 했잖아? 상황 정서에서 정석을 말할 때 필요한 자유물들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 담벽이 들어가 있네. 그 담벽은 그러면 함께 뭐를 추구하는 존재야?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걸 뭐로 바꿔버렸어? 공간으로 바꿔버렸지. 맞지? 원래 자유를 누려야 할 대상인데 이게 화자의 정서잖아. 그런데 이걸 뭐로 바꿔버렸어? 공간으로 바꿔버렸네. 따라서 뭐가 무너지는 거야? 화자의 정서가 무너지잖아. 화자는 얘하고도 같이 자유를 누려보고 싶어 했는데 자유를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설정해버렸으니까 화자의 정서 X 날라가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정서로 못 골랐어. 그럼 뭐로 고르면 돼? 팩트로. 본문에 그랬잖아. 내 언어 안에서. 동의하지? 요게 봄이라는 거 동의하지? 그치? 미안해. 봄이 아니라 이게 자유로운 거 동의하지? 그럼 자유를 뭐 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어디에서? 내 언어 안에서. 답. 됐지? 그런데 이게 왜 못 봤을까? 이게 왜 못 봤을까? 첫 번째, 내가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야. 기본이잖아, 이거. 띄었으려나? 다운표 나왔지? 그럼 인용이지? 인용되면 뭐 해야 돼? 자, 선택지에 인용이 들어갔어. 그럼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돼? 뭘 고민하고 그래. 인용돼 있으면 가서 확인. 뭘로? 근데 여기 어떻게 했냐? 담벽 안에서 담벽이란 단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담벽 안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 그리고 뒤에가 맞는 것 같잖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잖아. 왜냐하면 이게 맞으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언어 관습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지. 맞지? 그래서 답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서 뭐해요? 눈으로 확인해. 담벽을 딱 보고 담벽이 그런 세계가 맞나?를 확인해봐. 그럼 1년에 담벽은 그냥 열거의 대상이구나 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실수가 인용되어 있는 거 나오잖아?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있겠지? 이렇게. 또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넘어가. 있지 않았나의 오답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다. 가서 눈을 봐도 알겠죠? 자, 보세요. 정서로 정서로 변별이 안 됐어. 그럼 뭘 확인한다? 팩트로 확인한다. 팩트로 확인할 때 반드시 뭘 확인한다? 눈으로 확인한다. 근데 이걸 하려면 선택지를 어떻게 읽어줘야 돼? 끊어야지. 그치? 선택지를 꼭 끊어서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인데 가장 많은 오답으로는 3번을 골랐어요. 3번 이건데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2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2연으로 가봅시다. 콧물이 이렇게 나네. 이연 갑시다. 이연 가정 그래서 봐요.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고 제가 담벽, 라일락, 별, 또 하나가 어디에 들어왔어? 내 언어 속에 들어왔지.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었어. 담벽이 아니라 무슨 담벽? 내 언어의 담벽. 그 다음 라일락도 내 뭐가 됐어? 언어의. 그럼 그 얘기는 이게 기존의 언어 관습으로도 뭐 하는 거다? 벗어나. 맞지? 이게 기존의 언어 관습으로 벗어난 거야. 왜? 나만의 언어에 꽃이 되고 나만의 언어로서의 뭐가 됐습니까? 담벽이 됐습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요. 됐지? 마찬가지예요. 별, 백도.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왔네요. 자유.
너희들도. 그러면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다 할 때 이거 자유의 가능성이잖아. 자유의 가능성 전에 뭐가 나온다고 했지? 거기에서 시도가 나온다고 했지. 이게 그 시도. 됐지? 보기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다? 봄이라고 하는 거다. 봄은 자유다. 자, 하라. 꽃 피고 싶은 놈은 꽃 피웠고, 입 달고 싶은 놈은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돼. 어따? 여기까지. 이게 다 뭡니까? 자유예요. 기존의 언어로 뭐한 겁니까?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미가 붙는 겁니다. 맞죠? 각자의 의미가 붙었어.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자, 예,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요? 기존의 언어대로면 봄은 뭐가 돼야 돼? 자유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이건 기존의 언어로부터 뭐 한 거야? 벗어난 거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야. 됐어요?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내 말이 옳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의 가능성. 기존의 언어 관성부터 벗어나. 그래도 본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 기존의 언어 관성대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예. 낯선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작년에 본인들 수능 볼 때 봤던 작품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나는 그게 제일 어렵던데. 지금까지 내가 본 수능에 나온 작품 중에 제일 까다로운 작품이 김종길의 문이었어.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머릿속에 다 있었나? 원래 수능을 보다 보다 있지. 까먹었어? 김종길의 문 있잖아요. 그 낡은 집의 문이 뭐 열린다 이러면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 얘기하는 시 있잖아. 작년에 현대시로 출제가 됐었지. 가작품이 송수건의 가지가 당근인데 그거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했어. 그래서 그건 심지어 나는 마지막 파이널 때 10작품 찍어주거든. 특강 마지막 파이널 때 10작품 찍어주는데 그 10작품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이제 올해 유난히 작년에 다녔던 애들 많거든. 걔들이 지나가면서 막 얘기해. 선생님, 그래도 작년에 현대시 찍었는데 맞았어요? 잘 맞았냐? 찍어준 걸 맞았는데 김종길 문 때문에 날렸어요? 그러는 거야. 문 때문에 날리냐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봤는데 진짜 어려웠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느낀 점은 어떤 점이었냐면 이제 나는 해석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풀리지. 해석이 쉽지 않아도 문제는 풀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는 해석이 잘 안 돼도 어쨌든 나는 읽을 수 있어. 읽고 아까 한 정석태도 정도는 본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아예 읽지 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도 없어. 가끔 이런 걸 이제 한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 어떻게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봐가지고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말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 사람들 비하는 건 아니고 나도 꿈이 유튜버니까. 그래서 이제 구독 빨리 하세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어떤 애가 그런 걸 이제 보고 오는 거야. 선생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해석할 필요 없다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거 뭔 얘기야? 야,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아니, 해석 안 하고 그냥 선택지로 뭐 왔다 갔다 일치 대응시키면서 풀면 문제 충분히 풀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 있니? 누가 그래? 난 인간 강사인 줄 알았어. 아니 뭐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국어라고 하던데. 그래서 왜 해석하냐? 해석할 필요 없다. 전혀 뭐 낯선 작품도 건네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걔는 그 유튜버가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야. 해석은 안 해도 되지. 니는 무슨 해석을 해? 니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읽는 것 자체도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아니야. 읽어야 돼.
그래서 읽었잖아. 그리고 정리해. 그래서 내가 정리하라는 거야. 니네 읽고 났잖아. 뭐 해야 되냐면 상황. 아까 얘기했잖아. 상황. 지금 언어의 부속에서 자유가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화자의 정석도 봐봐. 이거니까 부재상실 결핍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시의 논리구조? 그거 빡세게 알고 있어야 돼. 그거 진짜 써먹을 때 많다. 나의 시그니처야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있어 보이나? 시그니처야 그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니? 나만 하는 얘기야. 왜냐면 내가 써보니까 그래. 그러면 부재상실 결핍이잖아. 부재상실 결핍에서 화자가 취할 수 있는 정석 태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부재상실 결핍 때문에 좌절절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재결핍의 대상 가치를 추구하든지.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지? 기억나지? 그럼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 돼. 그랬더니 여기 뭐 하자고? 그래, 언어의 자유를 누리자고 했잖아. 그럼 자유스러운 거 맞지? 그러면 이게 뭐야? 상황? 장소잖아.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좋다면 여기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쓴 자유를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아. 이게 되잖아. 그러나 아까 그 3번에 그런 실수 안 한다. 단벽 안에서 같은 걸로 안 낚여. 왜냐하면 여기에 니네 정리할 거 아니야. 본문의 1년에 단벽, 별, 똥, 어쩌고저쩌가 있었지. 그러면 얘들을 통해서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은 화자의 정석태도니까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이걸 추구하고 있었네? 그럼 이 자연물들은 다 뭐야?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 단벽이라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라는 건 곤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막상 보잖아. 단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통념, 상식 이게 그러니까 나는 평가원이 정말 문제를 잘했다고 생각해. 평가원이 제대로 된 거야. 이 시의 주제에 맞춰서 단벽을 기존의 언어 관습으로 하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애들한테 그걸 물어본 거야. 그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 이 작품의 주제를 아냐는 걸 물어본 거 똑같거든. 그걸 알았다면 단벽은 안 되는데? 라고 했을 거야. 근데 다들 어떻게 하느냐? 당황하잖아. 기존의 언어 관습들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벽 안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기가 막히다니까 평가. 나만 그렇게 하나? 나는 평가원 문제 볼 때보다 무슨 생각, 특히 문학 문제. 나 독서는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문학 문제 볼 때보다 무슨 생각하냐면 야 진짜 두수이다. 나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교수들이잖아. 난 기껏해야 석사인데 거기 박사들일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해당 시험을 내는 평가원 교수들은 그 분야에 최근에 가장 큰 논문을 발표하거나 성과를 낸 사람이야. 아무나 출제자를 만들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거든. 그러다 거기서 띠발 나보다 두수 세수이다. 내가 생각 못하는 이런 데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 나 이거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걸 선택줘야 되구나. 단벽 안에서. 단벽 안에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니네 기존의 언어 concept를 해석했으면 틀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감동받을 때가 나만 감동받아. 지금 이제 눈빛 중에 어떤 눈빛이냐면 어쩌라고 워낙 감동받아. 그래 새끼야.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문제에서요.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3번을 오답으로 많이 골랐습니다. 3번에 가장 오답을 많이 골랐던 선택지가 3번 선택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 파악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기준 머릿속에 생각해.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기준을 꼭 외치세요. 내가 그거 자주 많이 할 거예요. 모의고사 갖고 오면 내가 계속 그거 얘기하거든요. 제발 집중력 있게 풀어라. 집중력 있게 푼다는 건 뭐냐면 눈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에 힘을 막 주고 이게 집중력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풀라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 자꾸 이상한 걸로 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정석 기준이라고요.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가해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왜냐하면 호석이를 창작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뭐하고 일치합니까? 태도와 일치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남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 여기까지 본인들이 확인해야 될 거예요. 각각의 모습에 주목했는지 보세요. 보기의 설명과 그리고 실제 내용을 가서 보시면 하나를 다 뭐 했어요? 열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에 주목한 거 돼야 돼? 되죠. 보기와 본문의 팩트를 갖고 충분히 뭐가 가능해요? 판단이 가능한 상태죠.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 개별성 어디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보기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맞죠? 틀릴 수가 없어. 됐어요? 반면 5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 5번도 가야 돼. 맞죠? 그래서 5번도 가야 됩니다. 됐어요? 네. 자, 3번 봤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1번. 그러니까 나는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허접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처음에 한국사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년차, 4년차 그때는 내가 처음 줄 알았어. 30대 초반. 자신감을 여기 톡을 이렇게 차가지고 내가 세운 국어의 패러다임이다 막 이렇게 30대 초반에 까불었지. 내가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허접하다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평가원은 대단하다.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평가원을 무시하지 않아. 내가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나도 그렇게 했어요. 야, 내 문제가 좀 그렇다. 문제가 좀 쓰레기인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쓰레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 수준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똑같대요. 수험생 커뮤니티 가잖아. 평가원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거기 막 후기 올라온다고. 그러면 막 그런 평가원스럽지 않지 않아요? 막 이렇게. 아니 내가 댓글 달고 싶어. 아니 평가원이 됐는데 평가원스럽지 않은 거면 그럼 뭐가 평가원스러운 거야? 이런 띠발 이감이 평가원스러운 거야? 아니면 그 바탕이 평가원스러운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약간 공부가 좀 되잖아.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게 돼 있어. 평가원 뭐 사설 풀어 이렇게 하는 게 돼. 죽여버려 진짜. 겸손해. 평가원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야 돼. 그래서 선택을 꼼꼼하게 해야 돼. 이게 선택자 중에 예술적으로 대체하는 거야. 말했잖아요 아까 그거 단표관에서 보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한테 평가를 하거든. 박사가 아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문학 박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같이 이과들은 이제 문학 박사 이런 거 세상에 쓸데없는 짓거리 있잖아. 사기꾼 약간 그렇게 취급하거든. 아니 문학인데 박사가 어떻게 나와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대. 그 지식의 깊이와 사고의 수준, 문학을 보는 관점이 나의 독서량하고는 비교가. 나도 한독서하고 나도 정말 시 좋아해서 문학 정말 좋아해서 내가 수업하다가 눈물 많이 흘려요. 시 자체에 막 빠져가지고 그럴 정도로 나도 문학쟁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원 교수라고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개 허접. 내가 개 허접이잖아. 개 허접한테 배우는 니네는 개 허접이야. 나대지 마 그러니까. 자, 한 얘기는 자 가나 보겠습니다. 우선 뭐 이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선택지 3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의 데비드 헬시어를 활용해서 데비드 헬시어의 팩트죠. 그 다음에 대상이 양면성을 들었다 했어요. 대상이 양면성이잖아 이거예요. 자 이게 왜 정조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섞으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 물었어.
설명 물었으면 기본적으로 정석이기 때문에 앞에 표현 효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팩트로 들어가. 그리고 뒤에 정서나 의도 효과를 타. 그렇게 찾는 거야. 이거는 표현사 특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저는 표현사 특징을 몰라서 자꾸 이 문제를 틀려고 하는데 그거는 표현사 특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3 재수생 정도 되면 표현사 특징 때문에 안 틀립니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다 뭐냐면 뒤에 의도 효과에 대한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표현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보세요. 대상이 양면성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상은 자연을 아닙니까? 그럼 자연의 양면성이 들어간다는 건 그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가 양면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얘를 보고 얘 이중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양면적으로 생각하니까 얘가 양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누구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 정서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여기 나오는 대상 누굽니까? 님이죠. 아니면 저기 꽃송이잖아요. 맞죠? 님과 꽃송이에 대해서 화자가 이중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깨져요? 화자의 정서가 깨져요. 화자가 이중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이중적인 정서가 없어요. 대상에 대해서 딱 하나의 정서밖에 없습니다. 보고 싶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랑해. 내 모든 걸 던지고도 난 넌 사랑해. 이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중적인 포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성립이 안 돼. 여기서 깨야 돼요. 여기서 깨야 되는데 이걸 못 깨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대비를 찾아 올라가. 근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대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날라가. 왜 오답으로 가는지 이해하시죠? 메커니즘을 잘, 프로세스를 잘 좀 이해하시고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대비는 수능에서는 대비는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잖아. 대비. 수능에서 대비. 고민해요. 대비가 되죠. 대비. 저기 나는 경로라는 건데 본인들이 그거 실제로 하니까 이거 있잖아. 이렇게 나오다 대비잖아. 그래서 대비가 쓴 건 맞아. 긍정적 시험, 부정적 시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이걸로 결정하는 거. 됐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볼게요. 1년과 6년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 이거 형식이죠. 그리고 뒤에 의도 효과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의도 효과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부재잖아요. 그럼 그 부재라고 하는 게 1년과 6년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년하고 6년 지금 그 뜨거운 가스를 어찌하랴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6년에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는 거 화자의 상황, 미안합니다. 그냥 상황이 아니고 화자의 상황이네. 화자의 상황. 자, 그 6년에서 자기가 가난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1년에서도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었다?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었다. 주다 보니까 상황. 우리 보면서 봤었잖아요. 상황에 해당하는 구절. 그래서 그렇게 보면 통하고 그 다음 2번 가는 사연과 구현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해. 그 다음에 화자 의지를 강조한다고 했죠. 일단 뭐가 맞아야 돼요? 화자 의지가 맞아야 돼요. 사연과 구현이 의지여야 돼요. 그런데 사연 구현 보시면 내가 표시해놨지만 사연 구현이 모두 똑같은 게 반복된 연이죠. 그렇죠. 영원히 뭐 하겠다? 변치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의지 연결되죠? 그리고 가정합니다. 됐어? 그 다음 가정. 됐죠? 딱 요거 그 다음에 3번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슈프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표현 제시 그 다음에 슈프 사용 리듬감 형성한다 그랬는데 자 요게 있으면 무조건 리듬감입니다. 반복은 무조건 리듬감이에요. 고민하지 마. 리듬감 플러스 강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감 여기 들어가면 맞는 거고 뭐만 있으면 돼? 반복 있으면 되고 슈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년의 마지막에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고 5연 10년에서 5연에 나는 울어라 10년에서도 나는 울어라 반복해서 화자의 정서 강조 되죠.
나는 1년의 끝문장의 시절을 2년의 첫 문장으로 연결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린다. 오케이.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4번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정서가 깨져. 답 4번. 잠깐만. 정서가 깨져. 그러면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맞지? 정서가 깨졌으면 뭐가 깨지는 거랑 똑같아? 주제가 깨지는 거랑 똑같아. 독서도 똑같다. 근데 독서 문제 풀 때도 일지불일지로 푸는 거 아니야.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지불일지로 풀지. 근데 진술이 이 글의 의도 또는 주제를 깨. 그럼 그냥 무조건 다. 다른 거 안 봐도 돼. 그렇게 해서 시간 단축.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시죠. 2번. 자, 아픈가락입니다. 아픈가락은 네. 2번. 네. 자,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죠? 동의해? 감각이잖아. 감각은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정서. 그러니까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정서. 얘 지원할 때 뭘 기준으로 지원하는 거야? 정서. 그리고 얘로 가장을 했지? 그러면 정서 하나 딱. 정서 딱 하나. 핵심 정서가 일체다. 됐지?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뭐가 궁금해야 되면 아픈 가락이 궁금해야지. 어디로 가야 돼? 아픈 가락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리고 가서 뭐 잡아준 거야? 정서. 그게 답. 그리고 내리는 거야. 자, 기억해. 가장 적절로 나오지? 그러면 선, 정 또는 선, 하, 후, 일치. 무조건 선택지로 가는 거 아니야? 가장 적절한 거야? 그러면 먼저 선택지로 가기 전에 얘를 가서 정서를 정리해. 그리고 내려와서 확인. 그래야 실수 안 한다? 왜냐면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말라. 자, 아픈 가락은 그 대나무 아픈 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피리의 아픈 가락. 그러니까 잠시 정서가 날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 갔어. 화자를 침체. 정서 날아갔죠? 그 다음에 화자의 억울함. 정서 날아갔죠? 그 다음에 원망. 화자의 정서 날아갔죠? 그래서 다 정서가 떨어졌어요. 가서 봤죠? 의로운 사람들, 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이잖아요. 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점이 화자의 정서를 아픈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사람의 정서를 아픈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예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답은 2.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안 됐죠? 4번에 보기는 우리가 봤으니까 반론 보시면 마찬가지로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가 이제 절대적 기준이고요. 기억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했잖아. 자, 의미지. 맞지? 의미지.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 야, 당연하지 않겠네. 문학을 독서도 아니고 문학인데 문학을 의도하는 사람이 세부적인 정보 확인하고 그런 걸로 문제 내겠어? 안 내. 오해하는 거래. 다들 착각해서 그런 거야. 착각해서. 결과만 갖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문학 문제에서 세부 정보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냐? 문학은 항상 정서야. 이게 문학의 본질이잖아. 우리가 영화 보고 영화를 본 걸 봤냐 안 봤냐를 물어볼 때 그 영화의 내용을 물어보지. 그 영화의 저 구석에 있는 배경 아니면 뭐 거기 사용된 브랜드 이런 거 물어보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우리 언니들이 이제 남친한테 프로포즈 반지를 받았어. 그랬더니 친구가 좋겠다 하면서 반지 어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너 남친이 너 사랑하는 건 이게 본질이어야지. 너 포켓롯이야. 나는 손이 무겁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그런 걸 그래. 근데 문학에는 그런 게 없잖아. 문학은 딱 하나로 찔러버려. 가는 거야. 정서밖에 없어. 이걸 다 반복시키는 거야.
그런데 안 나와. 그럼 팩트지. 그치? 자, 가볼게. 예. 한 번만 더 할까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뭐 이제 본문에 보시면 돼요. 디귿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디귿이 뭐냐? 디귿은 그 본문에서 봄이 자유가 아니라 뭐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귿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존의 언어 관습으로 뭐하고죠? 벗어난 거잖아요. 이게 기존의 언어 관습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맞죠?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했죠. 이 시에 뭐하고 정확히 일치합니까? 주제하고 일치하죠. 시하고 주제가 일치하는데 얘가 틀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갖고 와봐. 없어. 여기 독서 똑같아. 선택지를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근데 좀 읽어보는데 주제하고 맥이 상통하는 진술이 나왔어. 그냥 그게 답인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주제가 중요해. 알겠죠? 주제일치. 반면에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 볼까요? 기업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봐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자 조서 태도로부터 달라가는 거예요. 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잘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못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작년 6모 하나 봤습니다. 월요일날 오실 때 그 뒤에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 5 이거 숙제로 외우시면 돼요. 중요한 점, 그러니까 이런 류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설이 어려워지면 이런 식의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숙제로 해오시고 그 다음 연계작품을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주짜 연계작품 하다가 남았잖아. 그거는 미안한데 월요일에 할게. 왜냐면 지금 안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받은, 그러니까 엊그제 받은 그거의 2주차의 분석지 거기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분석지